네, 안녕하세요. 저는 11번가 DT기획팀의 이효성입니다. 저는 11번가에서 1년 반 정도 클라우드 비용 관리 업무를 수행을 하면서 저희가 느꼈던 점들을 공유를 드리고, 그리고 저희가 여러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만든 체계를 공유하고 느낀 점들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저희가 느낀 점들이 정답은 아닐 수가 있고 각자 회사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적용점이 다를 수 있지만 오늘 사례 공유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클라우드 비용 관리가 왜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전통적인 IT 비용 관리와 그리고 클라우드 비용 관리의 비교를 통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클라우드는 저희가 필요한 만큼 쓰고 지출하는 컴퓨팅 서비스이죠. 그래서 예측이 어려운 거에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따라서 비용 예측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산 수립의 관점에서 보시게 되면 저희가 전통적인 IT 비용 관리는 보통 연말에 업체들한테 견적을 통해서 예산을 수립하게 되고, 따라서 상대적으로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클라우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측이 어려운 거에 대한 이제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비용 예측이 어려웠기 때문에 예산 수립도 상당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절감 요소를 보시게 되면 저희가 전통적인 IT 비용 관리 쪽에서는 업체를 통한 견적을 통해서 저희가 예산을 수립을 하고 절감을 하기 때문에 견적에 대한 내고나 심플한 절감 요소가 없을 수 있는데, 클라우드 비용 관리 측면에서는 절감 요소가 RI, SP 같은 약정 상품들부터 해서 저희가 비용을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는 스팟 인스턴스, 그리고 PPA 같은 개별 계약 등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절감 요소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비용 체계에 대해서 비교를 해보면 전통적으로는 비용 체계가 매년 저희가 연 분기나 아니면 연말에 소수 인원에 의해서 IT 비용에 대한 그 견적을 수립을 하고 구매를 하기 때문에 이런 비용 체계가 상당히 심플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클라우드 비용 관리 측면에서는 상당히 복잡하고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VM, DB, 트래픽에 대한 비용들이 각각 다르고, 그리고 각 그 서비스별로도 여러 가지 비용 타입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체계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다음으로 중앙집중 관리가 전통적인 IT 비용 관리에서는 가능했습니다. 이 부분은 전통적으로 IT 거버넌스 아래 연분기 소수 인원에 의해서 저희가 구매를 하게 되므로 중앙 집중 관리가 가능하지만, 클라우드 비용 관리는 각 팀에서 언제든지 구매하고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중앙 집중 관리가 어려워지고, 따라서 비용 통제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전통적인 IT 비용 관리는 쉬울 수 있으나 클라우드 비용 관리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교를 통해서 알아보고자 하는 것은 전통적으로 IT 비용 관리와 클라우드 비용 관리는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새로운 어떤 관리 체계가 필요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새로운 관리에 대한 운영 방식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등장한 것이 클라우드 피놉스라는 개념이고요. 클라우드 피놉스는 2016년 AWS 서밋에서 클라우드 피놉스라는 개념이 처음 소개가 되었고, 2019년 피놉스 파운데이션이 설립이 되면서 이런 개념들을 확장하고 발전시켰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피놉스 파운데이션에서 정의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그래서 클라우드 피놉스란 클라우드 재정관리 분야의 점진적인 발전 및 문화적 실행이라고, 제가 이 부분을 저의 경험을 토대로 의역을 좀 해보자면, 클라우드 재정관리 분야의 발전을 뛰어넘어 피놉스 분야 문화를 정착시키는 운영 방식이다라고 정의를 다시 한번 내려봤고요. 이것을 하는 목적은 저희가 기업의 각 조직의 비즈니스 밸류를 극대화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수행을 하고 있고, 그러면은 이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수행을 할 수 있느냐. 엔지니어, 파이낸스, 재무팀이죠. 그리고 비즈니스팀, 현업을 도와서 우리가 이 목적을 달성을 할 수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이것을 이끌어낼 수 있느냐를 살펴보면 저희가 협업을 통해서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데이터에 기반한 협업을 이끌어내면서 이런 피놉스 문화를 저희가 정착을 시킬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 비용 관리를 저희가 수행을 하면서 피놉스를 정착을 해 수행한 다양한 활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활동들을 좀 체계화해서 정리한 내용이고요. 총 4단계에 걸친 저희가 문화활동을 수행을 하면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단순히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하는 초기 단계부터 저희가 보여야 절감할 수 있다는 모토 아래 시각화 단계, 그리고 비용을 최적화해야 된다는 최적화 단계, 그리고 협업을 도와주기 위한 거버넌스 단계, 총 4단계에 걸쳐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먼저 초기 단계에서는 대부분의 회사들이 사용하시는 방식대로 MSP를 통한 비용 관리를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간단한 분석이나 이런 것들을 수행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로 시각화 단계인데요. 개인적으로 경험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첫 스텝이라고 생각되는 시각화 단계이고, 저희가 데이터를 기반한 내용들을 시각화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분석을 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각 이해관계자별로 저희가 제공을 함으로써 자발적인 협업을 유도하고, 그리고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분석하고 시각화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여러 가지 요금 인하 활동, 그리고 요금 회피 활동, 라이사이징 같은 요금 회피 활동들을 진행을 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자발적인 협업을 유도하기 위한 표준과 프로세스를 수립하는 단계로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저희는 이런 이론을 바탕으로 11번가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사용하고 있는지를 먼저 공유를 드릴 건데요. 저희는 19년 말부터 만 3년 안 되게 지금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20년 4, 4분기부터 본격적으로 EDP를 적용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 21년부터 MSP 없이 CUR, AWS의 비용 로우 데이터인데요. CUR을 직접 분석을 하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저희의 분석 아키텍처를 설명을 드릴 텐데요. 저희는 수집, 저장 처리, 분석, 시각화의 4가지 레이어로 분석 아키텍처를 수립을 했고, 가장 하단의 수집 레이어부터 보시면 AWS CUR이라고 하는 AWS 비용의 가장 로우 데이터를 가장 근간으로 해서 클리퍼 리포트라고 하는 또 다른 형태의 비용 데이터, 그리고 GCP 코스트에 대한 비용 데이터, 그리고 데이터독에 대한 비용 데이터,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플렁크에서 발생하는 이벤트 데이터들을 모두 모아서 이 모든 데이터들 그대로 사용할 수는 없고 데이터를 필터링하고 그리고 클린징을 해서 저희가 필요한 모델을 생성을 하고, 그리고 보여지고자 하는 뷰들을 생성해서 그 위에 여러 가지 분석들을 진행할 수 있는데, 저희가 대표적으로 트렌드나 RISP, 넷세이빙, 예산 실적 관리 같은 분석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으로 보시는 것처럼 시각화를 진행을 하고 있고, 저희는 파워 BI라는 솔루션을 통해서 이 모든 아키텍처를 수립을 했고, 이런 아키텍처를 수립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툴들이 있는데요. 좀 쉽게 적용을 하려고 하면 CMP라는 MSP에서 제공하는 CMP 툴들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 실화면을 통해서 저희의 사례 위주로 피놉스를 저희가 어떻게 적용을 하고 있는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당월 비용 분석 시각화 화면인데요. 저희는 서비스별로 비용을 관리를 하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이 서비스 단위는 이제 관리 단위, 비용을 관리하는 단위라고 해서 담당자별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담당 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별로 당월의 비용, 그리고 전월 비용, 그리고 증감률, 증감액, 그리고 사용 비용 등을 테이블로 나타내고 시각화를 파이 차트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단에는 AWS 프로덕트별로도 저희가 비용을 테이블화해서 분석을 하고 있고 파이 차트로 나타내서 시각화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비용 분석에 대한 비용 상세 내용인데요. 이 부분은 서비스별로 저희가 분석하고 있는 거를 좀 더 한 단계 뎁스를 낮춰서 상세한 서비스 단위로 비용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과 동일하게 비용 테이블을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고, 우측에는 상세 내역을 통해서 좀 더 깊이 있는 비용 분석을 수행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코스트 오퍼레이션이라든지 코스트 UCG 타입 등을 저희가 수집을 해서 각 코스트별로 나가는 비용들을 상세화하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는 AWS 프로덕트별로 분석을 하고 있고, 계정별로도 비용을 테이블화해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월별로 저희 UCG 트렌드를 바차트를 통해서 시각화해서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월별로 사용하고 있는 UCG들을 유지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우상향을 하고 있는지 이런 트렌드들을 분석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RISP 분석에 대한 시각화 부분인데요. RISP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저희가 중요한 지표로 가져가고 있는 거는 커버리지 그리고 유틸라이제이션 두 가지를 가장 중요한 지표로 가져가고 있고, 위쪽에 보시면 커버리지에 대한 월별 커버리지 수치를 저희가 시각화를 하고 있고, 일별로도 저희가 커버리지 수치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커버리지가 떨어지고 있는지 등을 관리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유틸라이제이션은 테이블 형태로 저희가 타겟으로 하고 있는 100%를 유지하고 있는지를 관리를 하고 있고, 약정 기간은 간트 차트를 통해서 언제 시작했고 언제가 끝나고, 그래서 끝나는 시점에 약정에 대한 연속성을 가져갈 수 있게 관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약정 유형들을 표시를 해서 약정 유형에 대한 내용들을 이 대시보드를 보는 사람들과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각화의 이제 분석 단계인데요. 시각화의 분석에 대한 단계는 여러 가지 분석을 수행을 하고 있고, 저희가 에둑 형태로도 분석하고 있는 다양한 분석 데이터들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저희는 성과 분석, 예단 실적 분석, 보안 비용 분석, 태그 기한 분석 등 여러 가지 분석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성과 분석은 온 디맨드 금액 대비 약정 금액을 제하게 되면 저희가 산출하고자 하는 넷 세이빙 금액, 성과라고 할 수 있는 넷 세이빙 금액을 저희가 구해낼 수 있고, 이 금액을 가지고 저희가 기록 관리를 하면서 저희 피놉스 활동에 대한 당위성들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실적 등을 시각화하고 분석하면서 이런 실적에 대한 분석 및 추세 예측을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공통 비용이라고 좀 생각할 수 있는 보안 비용을 저희가 클라우드 전체 비용 대비 보안 비용에 대한 비율을 유지를 하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적정 수치를 유지하고 있는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원들에 대해서는 좀 더 상세한 분석을 위해서 태그를 달고, 그 태그별로 지출되고 있는 비용 출처를 저희가 트래킹하면서 분석을 아래와 같이 해가고 있습니다. 네, 시각화의 마지막으로 제공에 대한 내용인데요. 시각화의 가장 중요한 이유이기도 한 이제 공유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희는 매달 CTO, 그리고 개발 임원, 그리고 기획 임원, 경영 임원 등을 대상으로 월간 리포트를 제공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재무 관점의 경영기획 리포트를 보시는 우측에 보시는 것 같이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엔지니어 관점의 개발팀 리포트를 우측 하단에 보시는 것 같이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자들이 들어와서 본인이 쓰고 있는 계정에 대한 비용들을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본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프로덕트들에 대한 트렌드들을 그래프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프리스 효과라고 나타내 있는 부분들을 아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전기차에서 저희가 운전을 하다 보면은 앞에 대시보드에 에너지 흐름도가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그래서 실시간 시각 정보가 운전 습관에 즉각적이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서, 이런 효과를 그대로 동일하게 저희 클라우드 비용 관리에 적용을 해서 저희가 즉각적이고 시각적인 비용 정보를 공유를 하면서 자발적이고 비용 책임적인 문화를 형성할 수 있는 데 도움이 있다는 그런 모토 아래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최적화 단계의 요금 인하 활동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 집중식 약정 관리인데요. 저희는 랜딩존 환경에서 페이어 계정을 통해서 중앙 집중식으로 거시적인 관점으로 상품들을 약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약정들을 전 계정에 공유를 해서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그래서 공유 옵션을 걸어 사용하고 있고,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량만큼 비용을 배분해서 제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시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틸라이제이션과 커버리지에 대한 중요한 지표들을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유틸라이제이션은 100%, 그리고 커버리지는 70에서 90%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PPA라고 개별 계약으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상품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AWS의 IVS나 레코니션, S3 같은 상품들을 저희가 개별 계약으로 사용할 수 있어서 이것에 대한 검토 및 구매 등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멀티 클라우드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비용 효율적인 워크로드를 멀티 클라우드 상에 배치를 해서 저희가 비용 인하에 대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AWS에는 서버, 그리고 애저에는 저장소, 그리고 GCP에는 챗봇이나 OCR 같은 것들을 올려서 비용 효율적으로 워크로드를 배치를 할 수 있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통합적인 비용 관리를 해줘야 저희가 관리를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멀티 클라우드를 사용할 때 또 중요한 주의사항으로는 트래픽 비용에 대한 내용들을 놓쳐서는 안 되고, 그리고 멀티 클라우드 상에 레이턴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을 염두에 두어야 되고, 개발 복잡성 같은 것들에 대한 내부 비용들도 저희가 주의해서 고려를 해야 됩니다. 요금이나 활동에 저희가 약정을 사용하고 있는 형태에 대해서 공유를 드리겠는데요. 먼저 저희가 RI 같은 경우는 특징 먼저 말씀을 드리면 유연성이 낮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RDS, 일라스틱캐시, 오픈서치 이 세 가지에 대해서 RI를 적용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 인스턴스 단위, 서버 단위로 구매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EC2 인스턴스 세이빙스 플랜은 특징으로는 유연성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그리고 컴피티드 세이빙스 플랜 대비 할인율이 높고요. 그리고 EC2 위주로 적용을 할 수 있고, 그리고 특정 인스턴스에 집중된 형태에 저희가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특정된 EC2 인스턴스 패밀리에 EC2 인스턴스 세이빙스 플랜을 적용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유연성이 낮기 때문에 짧은 약정 기간을 계약을 하고 있고, 그리고 100% 선급금으로 이제 대금을 지급하게 되는 올 어프런트 형태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컴피티드 세이빙스 플랜은 EC2 인스턴스 세이빙스 플랜 대비 유연성이 높고요. 그리고 다양한 리소스에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EC2하고 람다에 적용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 유연성이 높기 때문에 약정 기간을 길게 가져가고, 그리고 회계적인 관리의 유연성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 월간으로 이제 대금을 지급하는 노 어프런트 형태대로 저희가 구매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PPA 상품은 높은 할인율과 EDP가 중복 적용이 불가하다는 특징이 있어서 저희는 IBS하고 레코그니션에 대한 특정 제품에 대해서 한정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요금 회피 활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먼저 라이사이징은 저희가 트러스트 어드바이저라고 하는 TA 기반의 다운사이징 권고를 주기적으로 안내를 하고 있고, 이것을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엔지니어들이 데이터 독을 통해서 상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최적의 자원 스펙으로 조정을 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검토 중인 단계이지만 AWS의 라이사이징 레코멘데이션과 컴퓨트 옵티마이저라는 두 가지 기능들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요금에 대한 이상 탐지 부분인데요. AWS에서 제공하는 기능 중에 코스트 어너멀리 디텍션이라는 기능이 있고, 이 기능은 머신러닝 기반의 비용 모니터링, 그리고 알람, 분석 기능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은 AWS 서비스, 그러니까 제품별로도 분석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어카운트별로, 계정별로도 분석이 가능하고, 코스트 카테고리, 그리고 코스트 얼로케이션 태그별로도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 기능을 참고용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매달 11일 11절이 있는데, 저희 비즈니스 상황의 11절은 항상 트래픽이 많이 올라가고 비용도 올라가는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코스트 어너멀리 디텍션은 저희의 비즈니스 이 변수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항상 11일마다 알람이 발생을 해서 이런 부분들은 참고용으로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고, 그 이외에 저희가 예상치 못한 비용들이 발생할 수 있는 거에 대비해서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스플렁크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클라우드와치 로그를 스플렁크에 보내서 로그를 분석을 하는데, 이상 트래픽이나 이상 유틸라이제이션이 발생하는 것들을 감지하고, 저희가 감지했을 때 트래킹해서 이상을 탐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사용 자원 관리도 TA를 기반으로 미사용 자원에 대한 삭제를 권고를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개발자 리포트 등을 통해서 개발자들한테 비용 정보를 제공을 해주고, 본인들의 판단에 의해서 미사용 자원들을 내릴 수 있도록 저희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라이사이징에 대해서 저희가 기능을 검토를 하고 분석한 내용이 있어서 이 부분을 좀 공유드리기 위해서 본 장표를 좀 마련을 해봤고요. 먼저 TA, 라이사이징 레코멘데이션, 컴퓨터 옵티마이저에 대해서 비교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A는 비용 성능 보완, 내결함성 측면에서 웰 아키텍처, 베스트 프랙티스 기반의 추천을 제공하는 기능이고요. 라이사이징 레코멘데이션은 EC2 인스턴스 기반의 스케일업이나 다운을 추천해주는
그런 기능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컴퓨터 옵티마이저는 클라우드 와치 로그 기반으로 머신러닝을 통해서 추천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범주 안에 들어가는 대상은 TA 같은 경우는 EC2, RDS, EBS 같이 다양한 제품들을 대상으로 제공을 해주고 있고, 라이사이징 레코멘데이션은 EC2만, 그리고 컴퓨터 옵티마이저는 EC2, EBS 람다, ASG 같은 제품들을 대상으로 추천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특징을 비교를 해보면 TA의 개념처럼 웰 아키텍처 기반으로 추천을 해주기 때문에 AWS에 설정된 기준 이하에 대한 자원들, EC2에 대해서 추출을 해주고, 그리고 대상만 추출하고 변경 권고 사이즈에 대한 그런 권고는 없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라이사이징 레코멘데이션은 권고 사이즈를 제시하고, 그리고 RISP까지 고려한 절감액을 계산해서 제시를 해주기 때문에 클라우드 비용 담당자가 활용하기 아주 적합하다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반면 컴퓨터 옵티마이저는 권고 사이즈를 제시를 해주지만 절감 예상액 같은 비용 부분은 제시를 안 해주기 때문에 클라우드 엔지니어가 사용하기에 적합해 보입니다. 그래서 기준은 TA 같은 경우 CPU나 네트워크가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졌을 때 그거에 대한 추천을 제공을 해주고 있고, 라이사이징 레코멘데이션과 컴퓨터 옵티마이저는 두 가지 동일하게 클라우드 와치에서 활용하는 14개의 지표를 14일간 로그를 분석을 해서 추천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단계로 거버넌스에 대해서 저희가 프로세스를 수립하고 활용하고 있는 것들을 간단하게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의 클라우드 검토 프로세스인데요. 저희가 클라우드에 서비스를 런칭하기 위해서는 개발팀에서 먼저 요건들을 접수를 해줍니다. 그러면 저희의 TA 조직에서 TA 분들이 이 요건들을 확장을 하고, 그리고 확인하고, 그리고 그 요건들을 대상으로 어떤 정형화된 클라우드 어세스먼트 템플릿을 통해서 보안팀과 클라우드 엔지니어링 팀과 그리고 저희 팀과 협업을 해서 보안성에 대한 적합성 검토, 그리고 클라우드 요소 기술에 대한 적합성 검토, 그리고 클라우드 비용에 대한 적합성 검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어세스먼트를 진행하고 아키텍처를 수립을 합니다. 이 단계에서 저희가 이제 비용 검토 프로세스가 별도로 있는데요. 이런 요청을 저희가 받게 되면 우선 저희 내부적으로 비용 검토 자료를 작성을 합니다. 저희의 일정한 템플릿이 있고요. 이 검토를 작성을 해서 이 비용이 내부적인 기준에 이상 넘어가게 되면 저희 담당 임원님과 함께 비용 검토 회의를 진행을 하고 승인을 받아서 시스템을 오픈하게 되고, 그 기준 이하가 되면은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시스템을 오픈하고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스템에 변경이 생기게 되면 이 변경을 통해서 비용 검토 자료를 수정하고 다시 이 프로세스에 대한 루프를 진행하도록 저희가 프로세스를 설계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거버넌스 기타인데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이제 회의체 부분입니다. 이거는 원활한 공유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고, 보통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하시게 되면 이제 MSP라든지 CSP 팀분들과 함께 월간 클라우드 비용 리뷰 성격의 이제 MBR들을 진행하실 텐데, 저희는 이 비용 리뷰, MBI라고 하는 이 리뷰에 대한 회의를 저희 내부적으로 월간 클라우드 비용 리뷰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내부적으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비즈니스 이벤트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분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MBR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상세한 그리고 특이 케이스, 그리고 어떤 고급 분석들을 요청을 해서 이 시간을 조금 더 귀중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그나 어카운트 룰에 대한 표준 및 그리고 클라우드 어세스먼트 템플릿에 대한 가이드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표준화된 관리를 수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데이터에 기반해서 작동을 하기 때문에 데이터 기반한 전략을 수립을 할 수 있는데, 저희가 과거 데이터를 활용한 예산 수립, 그리고 RISP 구매 전략, 신규 비용에 대한 예측, 그리고 KPI 수립 같은 부분들을 데이터에 기반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지금까지 이런 모든 활동들을 진행을 하면서 이런 것들은 반드시 필요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활동들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시각화 활동. 이 부분은 저는 피놉스 활동의 가장 크리티컬 석세스 팩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각화가 돼야 저희가 공유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프로세스를 셋업을 할 수 있고 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저희가 이 업무 자체가 클라우드, 그리고 파이낸스, 그리고 아키텍처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필요한 쉬운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최소한의 인력 또는 담당 조직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저희가 절실하게 느꼈고요. 그리고 변화에 적극적인 자세가 상당히 필요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수치는 몇 년 전에 어느 조사기관에서 발표한 수치인데 각 CSP별로 발표한 프로덕트의 숫자가 30만 수큐 이상이라고 이제 발표가 된 적이 있는데요. 이 모든 프로덕트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새로운 기능들이 매년 발표가 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모든 거버넌스 활동이 통제의 목적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거버넌스를 통해서 저희가 협업 및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최종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통제하려고 들면 오히려 반감을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염두에 두셔서 적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까지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